일본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점점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엑셀. 그래서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가는 순간 누구를 들이박을지, 미국을 들이박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 자, 연준 베이지북 미국 경제 살짝 혹은 완만하게 확장. 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은행을 12개로 나눠서 각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잘해주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낸 게 이제 베이지북이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일단은 경기가 소폭 성장을 이루었다. 소폭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내용들, 뉘앙스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기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이 인상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발 심리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크게 우리 베이지북이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없어 보이고. 자, GDP 드디어 발표됐죠. 자, 통장잔고 떨어진 미국 1분기 GDP도 1.6에서 1.3% 하향 수정. 자, 미국의 GDP는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뭐죠? 무슨 치, 무슨 치, 무슨 치? 첫 번째, 얼마 전에 발표됐던 1.6% 속보치.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1.3%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되는 게 확정치다. 그래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가 된다. 근데 보시면은 1.6%에서 1.3%로 떨어졌어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DP가 왜 낮게 나왔냐 봤더니 여기서 뭐가 좀 떨어졌다? 개인 소비가 좀 빠졌다. 그래서 2.5% 증가해서 2%로 하향 조정이 됐다. 소비가 조금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서비스 증가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0이었는데 3.9%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높지만 개인들 소비가 줄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의 그 재정 지출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 또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 나머지가 이전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거를 또이또이 맞춰줬다. 정부가 줄여주는 거를 민간 개인들이 조금 살려줬다. 그래서 어느 정도 1.3% 정도 조금밖에 안 빠졌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민간 기업들과 지금 정부들과 지표들이 이렇게 상반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 GDP가 또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 지출입니다. 내구재 지출이 약화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상품 지출이 조금 적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 PC 지표가 높게 나올 것 같나요? 낮게 나올 것 같나요? 우리 멤버십 방송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PC가 좀 낮게 나올 걸로 봅니다. 월가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아니면 낮게 나오던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하락보다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따가 한 10분 뒤에 발표된 지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GDP에서 소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PC도 조금 줄지 않을까.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분 있다가 한번 말씀 또 드릴게요. PC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번에 미국 GDP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안 그래도 요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 좀 미뤄지겠는데, 늦겠는데, 이런 부담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GDP가 떨어졌으면 금리 인하 조금 더 일찍 하겠네?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요거. 자, 중범죄자로서 대선 출마 가능할까? 일단 대선 출마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건데, 요게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조금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월가에서 어떤 언론이 얘기한 건 한 4%에서 한 5% 정도, 바이든 쪽으로 이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트럼프 지지층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왔고, 또 요거 하면은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 못 나온다,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 딱 기사 뜨고 나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이 터졌어. 트럼프 유죄 판결 후에 정치 밈코인 가격 출렁, 바이든 케네디 밈코인 가격 상승. 트럼프 밈코인이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또 프리 트럼프 얘네는 또 밈코인이 550% 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니까 트럼프 관련된 밈코인들은 일제히 빠지는데, 주니어 케네디 얘네 아니면은 바이든이나 요거 관련된 코인들은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정치도 지금 우리 코인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민코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드렸죠? 올해는 조금 우리가
트렌드도 조금 봐야 되고 테마도 봐야 되고 밈코인을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는 좀 화제성, 화제 있는 아니면 좀 팬덤이 있는 그런 밈코인들, 요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담아야 된다. 그렇다 해서 뭐 바이든 코인, 뭐 트럼프 코인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밈코인들 하나쯤은 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 났고 나서 밈코인들이 막 일제히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밈코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자, 코스트코 호실적에도 주가 하락, 방문객 전년비 대비 8.9% 상승했다. 자,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하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도 포함이고 거시경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영향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국 5월 제조업 PMI 3개월 만에 수축 국면. 자, 최근에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다시 중국의 경기 지표나 뭐 제조업 지표나 수출 지표나 나오는 것들 보면 또 힘을 못 써.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떻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1차 매도 시점을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때 해라. 왜?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마사지를 했고 막 뭐 얼음 만졌으면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힘들다.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 회복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판다 정책이 다시 들어갔죠. 판다를 미국으로 보내니 많이 그런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뜻은 중국이 또 미국이랑 전면전에서 막 싸우죠, 서로. 미국계 기업들 자금 동결시키고 미국도 12월부터 전기차 관련된 것들 관세 뭐 100% 때린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중국이 야, 우리 판다 보내줄게. 판다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죠.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전에 뭐 대만을 침공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터진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왜?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단계다. 근데 여기서 대만과 싸움이 터져? 그럼 중국조차도 경제 성장 못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이르면 7월달 금리 인상 기대. 10년물 국채금리 13년 내 최고치. 자, 보시면 지금 일본도 국채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0.3%대에서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 전에 또 경매 입찰을 했었는데 잘 팔렸죠? 수십 년 동안 0.3% 받다가 1% 받으니까 야, 거의 3배인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점점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브레이크와 엑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엑셀이다. 그래서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가는 순간 누구를 들이박을지. 미국을 들이박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 자, 5월 한 달간 중국 ETF에서 42억 달러 유출. 자, 여전히 중국 증시에서는 자금 빠진다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고 좋을 그 흐름이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자, 보안업체 5월달 블록체인 보안사고 피해액 1.54억 달러, 전월 대비 52.5% 증가. 자, 항상 우리 비트코인 상승 장대 뭐가 필요하다? 거래소 막 전적으로 100% 믿는 분들 계시죠? 저는 거래소 100%안 믿습니다. 물론 거래소도 보관하고 콜드월렛도 보관하고 막 여기저기 막 다 분산 보관하는데 100% 믿진 않아요. 어떠한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건 내 지갑, 내 블록체인 지갑, 내 지갑에 내 코인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센트 월렛 이더리움 ETF 승인 기념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만 99,000원 할인 행사 중이죠. 지금 8만원. 두 개는 어떻다? 179,000원. 그래서 요거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큰 할인 해줄 때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미국 SEC 이더 현물 ETF 신청사들의 S1 수정안 제출 요청.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 서류가 S1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몇 주 이상은 걸릴 건데 SEC도 이제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막 수정서 제출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터졌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동안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제출하고 요청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자, 리플 CEO. 리플이랑 솔라나, 카르다노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형님이 ETF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나중에는 나오겠지만은 지금 당장 올해 솔라나 나온다? 리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 ETF 승인 시켰다가
괜히 뭐 일이라도 터져봐. 그럼 바이든이 연임 못해요. 아마도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 이더리움 대규모 보유 확인. 자, DBS 싱가포르 거의 뭐 국영은행이나 다름없죠, 얘네들. 최대은행이니까. 얘네들이 이더리움을 17만 3,700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이 왜 홍콩에 뒤이어서 현물 승인을 터졌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보다 선제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더리움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기관들 기업들이 70%를 갖고 있는 유통량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도 중국계 기관들 자금 70%가 어떻게 한다? 시장을 뒤흔들겠죠. 그럼 미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이런 DBS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안전하게 현물 승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더리움 대규모 17만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유입이 됐네요. 그래서 아마 13거래일 연속 ETF 순 유입일 겁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굉장히 좋고 분위기가 좋다는 거. 그래서 뭐 아직 비트코인 시장이 뭐 이렇게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정 짚어드려야겠죠. GDP는 1.6% 발표됐습니다. 1.3%. 1.3%. 그리고 31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오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제 3분 있다가 PC 지표 발표되죠. 그래서 지금 이전이 2.8이고 아마 2%대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2.8, 2.9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8에서 2.9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PC가 높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뭐 횡보하던가 아니면 살짝 또 반등이 나오던가 보겠죠. 자, 6월 6일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 7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실업률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국 PPI 발표되고 12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6월 12일날 미국 CPI 이거 중요하고요. 아마 CPI도 헤드라인 지표는 비슷하게 나오고 근원 CPI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이거나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6월 18일 소매 판매 지표까지 이렇게 발표되면은 일정이 끝나죠. 자, 그래서 18일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면 6월달 일정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빠졌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 경매 이차를 붙였는데 2년물, 5년물, 7년물 셋 다 안 좋았어요.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당연히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도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건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좋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21만 9천 건이 발표됐네요. 요게 전주 대비 3천 건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고용시장이 소폭 둔화되는구나. 요것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호주랑 독일에서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자, 호주랑 독일의 물가가 높아진 게 뭔 상관이에요, 코인이슈님? 질문하실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유럽 증시가 어떻죠?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는 이유가 뭐죠? EU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런 유럽에서 물가가 다시 높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호주나 독일들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유럽 증시나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 이해되셨나요? PC 2.8? 우리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2.8. 2.8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대로. 그러면 시장에 나쁘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등하던가, 아니면 이제, 근데 이게 크게 힘을 받아서 막 올린다, 말아 올린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뷰, 롱뷰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가 예상 PC 지표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은. 1분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개인 소비도 감소하고 예상하고 똑같. 오케이. 우리 예상대로 나왔네.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런 독일이나 호주 이런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서 아, 유럽이 금리 인하 조금 우열따른 뭐 하겠지만 그 이후에 스탠스가 조금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